자, 매거진 초대석 이어갑니다. 다음 달이면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이 1년을 맞습니다. 그간 특별법을 통해 13,000여 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곳곳에 존재하고 피해자로 인정받은 분들도 또 다른 빚을 갚는 데 그치는 상황입니다. 보증금 반환 등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길은 묘연한데 그래서 피해자들이 힘을 모아 직접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부산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운영진 두 분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그간의 사정과 현재 상황, 방송 통해 전하고픈 이야기들 두루 좀 나눠보죠. 이단비 공동위원장, 박희영 공동부위원장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먼 길 해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피해자 대책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대책위는 어떻게 꾸려졌는지 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앞장서서 뛰고 있는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먼저 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부산에서 활동 중인 저희 피해자 대책위는 전세 사기 피해에 관심을 갖고 작은 것 이제 하나라도 더 바꾸어 볼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자 자발적으로 모인 피해자들, 당사자들입니다. 네. 부산 시민사회연대에서 피해자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들을 조금 마련해 주셨고 이후에는 피해자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피해자 대책위 활동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다들 뭐 거창한 뜻이 있어서 시작한 활동은 아니고요. 답답한 마음에 작은 것부터 하나라도 조금 더 바꾸어 보자라고 했던 활동이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크게는 부산 지역의 전세 사기 실태를 알리는 활동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피해자들의 애로사항을 모으거나 정보를 전달하고 전국에 있는 이제 각 지역 대책위들과 연대를 해서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 등을 활동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분이 같은 건물에 거주했다라고 들었는데 피해는 어떻게 서로 인지하게 됐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재작년이죠. 22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그 혼인신고를 위해서 네. 10월에 제가 구청을 찾아갔어요. 이제 구청을 찾아갔는데 이제 뭐 제가 볼일 다 보고 다른 걸 이제 뽑다가 제가 잘못 뽑았어요. 네. 근데 이게 등기부가 뽑혔는데 네. 이 등기부에 임의경매 게시가 떠 있는 거예요. 아무런 뭐 전조도 없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정말 실감도 안 가고 믿기지도 않고 이게 뭐 행정이 잘못됐다 뭐 이런 생각까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법원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건물에 방문을 하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를 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제 곧이어서 이제 경찰서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이제 그걸 통해서 정말로 전세 사기를 당했구나 하는 걸 확신하게 된.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등기부를 뽑았는데 네, 맞습니다. 거기에 이미 경매 게시가 뜬 것을 확인했다. 네. 그리고 차후에 경찰이 와서 네. 집이 넘어갈 거다라는 네. 얘기를 해준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계약하실 때는 뭐 딱히 의심은 없었어요? 네, 전혀 아무 전조나 나쁜 네. 뭐 그런 것도 없었고 문제도 네네. 없었고 임대인이 연락이 안 된다? 뭐 돈을 좀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신다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다. 예. 위원장님은 어떠세요? 사실은 계약 당시에는 이 사실을 뭐 의심을 하거나 확인을 해야지라는 생각의 범위는 조금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저당이 없는 곳이라면 너무 좋았겠지만은 제가 있는 구에서는 사실은 재개발 단지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재개발을 목전 앞에 두고는 전혀 수리가 되지 않은 집이거나 아니면 근저당이 있는 집 말고는 없었거든요. 그중에서 그래도 가장 낮은 근저당이 있는 집을 들어온 건데 알고 보니까 이 매매가를 뻥튀기를 해서 근저당 비율이 낮아 보이게 중개보조인이 속인 거더라고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은 매매가가 30억 이제 매매가가 100억이면은 근저당이 30억일 때 30% 정도 비율이면은 근저당 낮은 거 아니냐, 안전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매매가 40억에 근저당이 30억이면은 근저당이 80%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매매가 자체를 속였기 때문에 근저당 비율이 완전 저희 피해자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다세대 통건물 자체가 분양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매매가를 확인한다라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에야 중개사가 알려를 줘도 저희가 확인을 해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은 당시에는 중개사 말을 믿을 수밖에는 없었어요. 사실 임차인들은 비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문제 없는 계약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법적 이제 어떻게 보면 중개 수수료를 내면서 중개사에게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네. 중개사가 가담된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피해자들이 사실은 저는 피해갈 수는 없다라고 조금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님도 같은 케이스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집을 구하던 그 당시죠.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근저당이 없는 집이라는 조건을 가진 집을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이 있지만은 이제 이 집보다 조금 더 넓거나 조금 더 생활에 좀 더 용이한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든 조금 더 넓은 집을 가든 이렇게 되려면은 무조건 얼마간 이상은 근저당이 있는 집이었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 근저당이 있는 집을 가면 위험하지 않냐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부동산 가격도 정말 높았고 정말 네. 집을 구하는 대로 이제 나가는 상황들이었고 제가 이런 걱정을 얘기를 해도 주변이나 어떤 다른 분들께서는 이제 근저당이 있어도 뭐 다 돈 잘 받고 간다. 뭐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거 다 뭐 전세 사기 이런 거 뭐 이런 데서 안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팽배했고요, 사실. 네. 이런 게 팽배했던 상황이었고 이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저희 그 집 임대 관리하시는 분이 관계자신 것 같아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네. 월세 세대가 압도적으로 많은 건물이고 이제 월세가 빠져나가면은 또 돈 그대로 다시 줄 수 있다. 이제 돈을 돌려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 걱정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사실 이것도 저희가 사기 상황을 알고 나서 보니까 전세 세대가 거의 절반 이상이고 월세 세대가 많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었더라고요. 네. 또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이 침수 피해로 막대한 수리비까지 부담하게 되었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지원책은 있는지 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번에도 부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희 건물이 겪은 침수 피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이제 작년 2023년이죠. 이제 7월 달에 저희가 비가 조금 많이 왔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좀 호우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저희 건물이 이제 지대가 좀 낮습니다. 이제 망미역 가까이 가는 이제 부분인데 수영구군요. 예, 수영구인데 이제 조금 지대가 낮아요. 이제 저희 건물이 조금 단시간에 국지적으로 내린 호우로 인해서 좀 짧은 시간에 건물의 설비 시설들이 이제 지하층에 다 모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물들이 한 번에 갑자기 내리니까 그 물들이 이제 지하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네, 몰린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단수, 단전, 승강기 멈추고 이제 설비 시설들에 물이 차니까 네. 생활 자체가 네, 힘들었군요. 생활 자체를 할 수 없게 저희 설비들이 망가져 버렸어요. 네. 저희가 그것 때문에 정말 애로사항을 좀 많이 겪었는데 이제 최근에 좀 저희 집을 고치시는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분들하고 저희가 좀 소통을 하면서 저희 건물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저희 건물 한번 와주셨어요. 한번 네. 봐주시겠다고. 오라고 예, 이제 했나요? 와주셨는데 이 집이 애초에 설계가 잘못된 토지공사가 조금 잘못된 집이다. 집이군요. 이게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은 네. 배수가 거의 안 된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단시간에 물이 많이 차니까 당연히 이렇게 침수가 될 수밖에 없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이제 이 집을 지은 건설사 대표죠. 이 사람이 사기꾼인데 사실 사기치려고 만든 집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제 이 집을 제대로 지었지 않았을 거다라는 의심을 강하게 하고 있고 이 침수 피해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만 해서 4천여만 원 정도 수리비가 나온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제 건물을 수리를 해야 될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임대인인데 이제 임대인이 전세 사기로 지금 부재한 상황이고 지금 이 돈은 저희 피해자들이 부담을 하기에 너무 막대한 금액이에요. 네. 일단은 꼭 살아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수리만은 저희가 하자. 이렇게 돼버려서 지금까지 저희가 돈을 조금씩 내서 1,100만 원 가량 정도 아이고. 먼저 이것도 받아내야 될 돈 아닙니까? 정말 결국에는? 받아내고 싶은데 네. 사실 보증금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지라 그래서 저희 현재까지도 지금 거주하고 계신 피해 세대들이 네, 이제 네. 관리비로 조금 십시일반을 해가지고
지금도 나눠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지출이 되었다는 게 지금 저희가 다 냈다는 게 아니고 네. 저희가 계속 내야 되는 겁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 지금 계속 지금 살면서 네, 내야 지금 될 내야 돈이 되는 거고. 그렇군요. 네, 이제 앞서서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인이 없어요. 임대인이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는 주체가 아니다 보니까 네. 이제 저희가 조금 도움을 어디다 요청을 드리고 싶어도 네. 지자체든 뭐 다른 어떤 의원님들이든 이렇게 조금 방법을 찾아보고는 싶지만 사실은 법적인 근거나 조례가 있어야지 이분들도 이제 어떤 도와주시는데. 예산을 쓰시고 조금 노력을 해주실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지금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 네, 현재 네. 지금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지금 이 건물에 관련해서 지원을 받은 부분은 사실 하나도 없다고 하나도 없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같은 임차인 보호 장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로는 피해 구제 자체가 힘듭니까? 위원장님? 전세 사기 피해 문제는 사실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라는 안전망도 조금 뚫렸다라고 봐야 되는 상태인데요. 부산에서 뚜렷하게 보도가 되고 있는 허그발 혹시 전세 사기 피해 들어보신 적 네네네. 있으신가요? 이게 허그발 피해자들은 중개사랑 정상적인 계약 체결을 했는데 임대인이 허그에다가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를 제출을 한 거예요. 서류 자체가 허위군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이미 임대인이 허그에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를 제출을 한 거죠. 이거를 뒤늦게 확인한 허그는 본인들의 이제 업무 착오임에도 불구하고 보증을 일괄 취소를 했습니다. 네. 모두 이제 취소를 시켰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서 허그 사장 면담을 요청하고 있지만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피해자가 지금 잘못한 게 뭐가 있냐라는 건데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을 했고 이거를 전달한 거는 임대인이 잘못 전달했고 확인도 허그가 잘못했지만은 이 피해에 대한 몫은 전부 다 피해자가 고스란히 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 보면은 공공기관마저도 외면을 하고 있고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을 위한 보호장치는 저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특별법이 제정됐잖아요. 이 피해자 인정은 받으셨는지 또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이번에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저희 건물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하반기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제가 만약 전세 사기 피해자라면 당연히 이제 결정 신청을 제가 낸다면 당연히 되겠지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사실 네. 현장에서는 그렇지 꼭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좀 충족을 해야 되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네. 이제 그 항목들 중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을 하여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 피해자가 경찰도 아니고 이 건물 이 임대인이 자신들 외에 혹은 다른 건물에서 어떤 피해를 일으켰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피해자들을 찾아내고 이걸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는 사실 너무 많고 너무 많죠. 저희처럼 이렇게 같은 건물에 있으시면 상관이 없지만 뭐 저희 건물에서 저만 당했다라던가 아니면 다른 건물에 있는지 모르면 이걸 어떻게 하라네요. 알고 할 수가 없고요, 사실상. 네. 그리고 경매가 개시돼야 된다는 항목이 있는데 상황상 이제 경매에 넘어가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네. 그렇고 이제 뭐 경매가 이제 앞두고 있어가지고 경매가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데 저희처럼 이미 경매 개시가 아닌 상황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뭐 앞서 설명 주신 허그 분들이나 뭐 다른 좀 기타 특수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항목을 이제 충족을 하실 수 없는 거죠. 이제 조금 이렇게 까다롭다 보니까 네. 이제 현재 피해를 확실하게 입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제 몇 가지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되는 피해자 등으로 받게 되는 경우가 다수 계시고요. 네. 실제 이제 저희가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인데 정말 인정이 된 피해자가 되기 위해서 제 피해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해 나가야 되는 걸 저희 피해자들은 거의 모든 분들이 하고 계신다 보시면 됩니다. 두 분은 피해자로 인정받으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피해자로 인정이 되었다면 현재 살고 있는 건물의 전세 사기 임대인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저희 임대인 23년 초에 사건의 수사가 개시가 되었어요. 거의 이제 1년이 넘은 시점인데 네. 막상 저희의 공판을 이제 5월에 앞두고 있는데 정말 경찰 수사 단계가 지지부진합니다. 인력이 모자라고 뭐 조금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빠르게 처리를 안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좀 더디게 진행이 되다 보니 저희도 정말 좀
초조하게 이걸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 저희 이야기를 또 조금 드려보고 싶어요. 이제 위원장님들도 뭐 임대인이 계시겠죠라고 하실 테니 이제 저희 건물 같은 경우는 사기 임대인이 바지 대표를 세워서 건물을 운영을 했는데 그가 건물에 건설을 한 사람이 실소유주인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제 이 사람이 불법 하도급 등이나 어떤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유들로 영업 정지도 당했었고 운영이 조금 방만한 상황이었는데 결국 폐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폐업을 하였는데 폐업을 한 건물에 준공 네, 그 준공 이제 승인이라고 하죠. 이제 이 건물에 대해서 승인이 나고 이 건물에 대해서 대출이 나옵니다. 폐업을 했는데요. 그래서 대출금을 또 받았어요. 네, 대출도 받고 이제 바로 직후로 이제 그 세입자들도 받은 건물이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이 피해를 겪고 나서 알아보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이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시나요? 안 되죠. 저희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 건물에 부분이죠. 어떻게 준공 승인도 나고 은행에서는 이 폐업 처리된 건물에 대출도 나오고 세입자들은 들어오고 세입자 돈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받았죠. 이렇게 저희 사건만 해도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상태인데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준공 단계를 거친 건설사 그리고 이런 건물에 대출을 내준 금융기관 그리고 저희 건물에만 지금 다수 피해자를 양산한 공인중개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화가 나고 답답하고 정말 복합적인 상황인데 이제 다가오는 공판이 있다 보니 이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좀 벌을 좀 달게 받을 수 있었으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경찰에서는 뭐라고 해요? 계속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조금은 있지만은 사실은 좀 많이 광범위하다라고 얘기를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이거를 수사를 하면서도 금융권이 이제 의심이 된다 하더라도 이 금융권에서 어떻게 보면은 내부 고발이 있지 않은 한은 이게 과연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걸 밝히기가 조금 많이 어려운 것도 있고 저희는 공인중개사가 가담이 되었다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 또 이제 들리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건설사 대표랑 중개사가 형동생하는 사이였다. 이런 것들도 다 정황은 파악은 했지만은 사실은 이분들이 돈이 오갈 때 통장을 오가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현금으로 오간 거를 경찰도 또 어떻게 또 파악을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이제 파악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것들을 또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인 의심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이거 입증하고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쉽지가 않다. 그렇죠. 이게 정황들만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법에 있어서는 정확한 기준이 있고 입증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찾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아까 건네주신 대책위 명함을 보니까 부산은 후순위 특별법 부산은 구제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의 특별법으로는 피해자로 인정되어도 실질적으로 구제가 쉽지 않다, 되지 않는다는 말 같은데 어떤 사각지대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특별법은 사각지대의 범위도 넓고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도 피해자 구제가 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부산의 경우는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후순위 피해자들이 조금 많은데요. 현 특별법에 있는 우선 매수권으로 주택을 저렴하게 사면 해결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후순위 피해자들에게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저당 비율이 높은 80%의 피해자들은 경매가 1차 단 한 번만 유찰이 되어도 보증금 전액을 전부 다 잃는 경우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보시면 되는 거냐면은 예를 들면은 보증금이 만약에 1억 6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경매에 내가 1억 6천만 원에 낙찰이 되었을 때 상계 처리가 되어서 내 보증금 1억 6천만 원으로 이 집을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1억 6천만 원은 날린 채로 1억 6천만 원을 추가 낙찰 대금을 대출을 받아서 사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3억 2천에 사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후순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구제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특별법 안에서는 이런 그러면 이런 방법이 나와 있으니 구제가 되겠네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특별법으로 많이 구제가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구제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이유가 이러한 갖가지들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공동담보라는 좀 특수한 형태로 묶여 있어요. 원래라면은 대출을 받을 때 한 집당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도 이거를 알게 되면서 조금 놀라웠던 거는 집들을 예를 들어서 22채의 집이 있어요. 한 건물에. 네. 그러면 한 집으로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22집을 공동으로 다 묶어서 대출을 받습니다. 누가요? 집주인이요. 진짜요? 이렇게 대출을 하는 이유는 대출의 금액이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각각에 받는 것보다 하나로 묶어서 그쵸. 받았을 때 그쵸. 대출 금액이 더 많이 나온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 이 금액을 연대할 수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부산 같은 경우는 공동담보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보증금 지금 당장에 뭐 20년 뭐 무이자 상환이나 이자 안 내는 거 있다던데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도 조건이 붙어요. 뭐냐면 경공매 종료시라는 조건이 붙거든요. 경매에 넘어가서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은 보통 주인이 한 명인 경우에는 이 공동담보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냐면 내 집이 낙찰이 됐어요. 네. 경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22집이 다 끝나야 됩니다. 아, 그 다 기다려야 돼요? 네. 어떻게 기다려요, 그걸 다?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그러면 저희가 무이자 상환 이제 신청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못합니다. 모두 끝나야 하니 그게 법률입니까? 그렇게? 네, 지금 특별법 안에 조건으로 들어와 있는 그게 겁니다. 조건이에요? 네, 네. 그게 조건입니다. 그걸 어떻게 다 기다려요? 만약에 22채인지 뭐 30채인 집도 있을 거고 맞습니다. 그렇죠. 개개인별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냥 순간적으로 드는데 네. 그죠. 그렇게 묶어놨다는 거는 시간을 일단 벌겠다는 뜻인가요?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너무 특수한 상황의 전세 사기 피해 상황들이 많아요. 이게 뭐 하나의 종류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이 되었다라기보다는 전국에서도 좀 많은 특색들이 있어요. 부산에는 이제 공동담보로 묶인 후순위 피해자들이 많지만은 대전 같은 경우는 다가구의 형태도 있거든요. 이 형태는 어떤 거냐면은 등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등기의 집에 많은 호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분들은 우선 매수권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밖에 신청을 못 하는데 이 네. 여기에 몇 명이 삽니까? 몇십 집이 삽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에도 사실상 우선 매수권을 쓸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요. 신탁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명의자가 신탁사이기 때문에 주체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쓸 수가 없어요. 와, 헛웃음이 그냥 나오는 네. 저인데도 네. 그러면 두 분은 엄청난 고통 속에 살고 계시지 않았나 그런데도 이해가 됩니다. 바로. 보이는 거는 특별법이 나왔으니 구제가 되지 않겠냐. 이 말이 저희는 좀 많이 쓰라립니다. 또 아직 통과되지 않은 개정이지만 최우선 변제금만큼의 선고제는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아서 최소한의 금액도 보전받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의 도움은 됩니다. 네. 그런데 최우선 변제금은 지역마다 금액이 달라요. 이게 2024년 현 기준에서 서울의 경우는 5,500만 원이거든요. 네. 세종이나 뭐 용인, 화성, 김포 이런 곳은 4,800만 원이고 광역시 부산이죠. 광역시나 안산, 파주, 이천, 평택 등은 2,800만 원입니다. 그 외 지역은 2,500만 원으로 빠져 있는데요. 최저 지역이랑 최고 지역을 보면은 5,500만 원과 2,500만 원 2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그러네요. 지방의 피해자라고 해서 피해 금액이 작은 게 아닌데 지역 간의 편차를 두는 게 저는 형평성이 맞나 싶습니다. 네. 또 아까 부위원장님께서는 얼마 전에 결혼을 네. 준비하면서 이런 피해를 본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부위원장님처럼 청년들 또 사회 네. 초년생들 혹은 이제 막 결혼을 준비하는 신혼 부부들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점도 안타까운데 피해자들 사연과 형편도 좀 짚어주시죠. 이제 아시다시피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의 대다수가 안타깝게도 저희 사회 초년생 혹은 청년 세대 전반으로 조금 걸쳐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피해자분들이 작년부터 해서 이제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정부 여당의 어떤 특별법 개정이나 피해 대책에 대해서 하염없이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하지만 이게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다 보니 그리고 또 지쳐서 또 사정이 여의치 않아지셔다 보니 개인 회생이나 파산 같은 이제 좀 마지막 선택을 조금 많이 알아보시고 계시는 게 지금 현실이고 네. 저희처럼 이제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도 이제 보증금이 모두 묶여 있다 보니 사실 다음 보증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어서 살고 싶지 않은 그 집에서 계속 살고 계시는 분들도 아이고. 너무 많으십니다. 네. 이제 거의 대다수 저희 전세 사기 피해 청년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그냥 노력해서 쥐게 될 조금 더 나아진 삶 아니면 이제 인생의 다음 스텝이죠. 이제 그런 걸 꿈꾸면서 그냥 하루하루 평범하게 사실 살던 그냥 평범한 시민들인데 저희 피해 청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미래를 향한 어떤 그런 희망이나 준비가 아니라
회생, 파산, 경매라던가 변호사 상담, 재판 시작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사실 이 사회 초년생에게 어울리는 단어는 좀 아니죠.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초년생들에게는 그만큼 크게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부산시에서 이 피해자들의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피해자들과 소통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네, 매달 1회 시와 소통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세 이제 피해를 당하고 난 이후에 가장 큰 문제가 건물 관리를 조금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건물 관리를 하고 있었거나 아니면은 관리업체가 이 전세 사기에 가담이 된 경우에는 건물 관리 자체가 힘들어지는 경우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지 하고 이해가 조금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소방이나 승강기는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안전관리자가 부재하게 되면은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 일반 시민에 불과했던 이 피해자들이 이 건물의 소방 안전관리자,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맡고 있고요. 청소업체, 정화조 청소, 물탱크 청소, 관리비 모금 또한 네. 피해자들이 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각 집마다 관리비 내세요. 관리비 이번에 내세요. 이것도 저희가 지금 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에 대한 어려움을 조금 논의를 했고 부산에서 선제적으로 그럼 건물 관리에 대해서 관리업체의 부재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건물 현황 실태 조사가 이번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종합관리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조금 하지 않게 관리업체를 연결도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부산 피해자 특성상 실질적으로 지원받기가 어려웠던 월세 지원이라든지 이자 지원이나 이주비 지원 등이 있었는데 이주비와 생계비 100만 원 중에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 만큼 지속적으로 조금 소통을 해서 함께 이 문제를 조금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들 그리고 사기 가해자들은 지금 어떻게 뭘 하고 있습니까? 이제 저희가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혹은 부모님들께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인데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듣고 들었죠. 자랐을 텐데요. 이제 전세 사기 임대인들한테는 사실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까? 이제 전세 사기로 재판을 받으시면 보통 최종적으로 받는 형들이 너무 대다수 적은 형량을 받게 되세요. 이제 얼마 전에 부산에서 180억 원 규모로 200여 피해자들을 만든 전세 사기 이제 악성 임대인이 재판에서 15년이 선고가 되었거든요. 네. 피해자만도 지금 230여 명 가까이 되는데 딱 15년 나왔습니다. 이제 피해 규모나 재질에 비하면 너무 적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정도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제 사기범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형량이라는 게 정말 조금 많이 안타깝고 화가 나고 있고 이제 15년을 받았지만 그들이 항소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좀 법적 절차를 거쳐지고 나면 사실 저 15년도 온전히 받게 될지도 알 수 없는 거고 이제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돈은 정말 한 푼도 없고 자기는 정관예우 변호사를 고용해서 재판을 준비할 돈은 있고 피해자들한테 돌려줄 돈은 없지만 유명 외제차는 몰고 다니고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돈은 없지만 저희가 이제 부촌이라고 하죠. 부촌에서 고가 주상복합 건물에서 살 수는 있는 게 저희 대한민국입니다. 이미 가해자들은 법망의 허술함을 지금 너무 잘 알고 있고 사실 이걸 너무 잘 이용하고 있어요. 형도 얼마 안 나오고 뭐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하세요 해버리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정말 사기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 뭐 전세 사기 한탕 하면은 연봉이 몇백억이다. 이런 말들이 피해자들 사이에서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피해자분 공인중개사는 이번에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은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시고 사실상 지금 파산 준비하시면서 결혼을 포기를 하셨어요. 그래요. 제가 한 분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가 현장에서 보는 분들 중에는 상견례를 접게 되었다. 파혼을 했다. 이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분들 정말 많으세요. 생각보다도. 네. 이제 우리는 미래를 지금 다 접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분들은 미래를 그리고 있고
정말 편안하고 안온하다고 하죠. 그런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허술한 돈만과 정말 웃긴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오는 그 형량을 정말 비웃듯이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진짜 일상이고 미래고 다 짓밟히고 저희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네. 우리는 미래를 접고 있는데 그들은 미래를 그리고 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자, 무튼 그래서 야당 주도로 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선구제 후 구상권 청구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하다. 피해 금액을 국가가 대납해 주는 건 불가하다. 계속 이런 입장이거든요.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위원장님.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라는 말은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사기 피해 발생 과정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가 다른 사기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어났는지 조금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기가 정부 기관이 보증을 서고 그 정부 보증을 믿고 금융권이 대출을 해줍니까? 어떤 사기가 안전을 보장해주는 제도권 안에서 하라고 했는데도 다 사기를 당합니까? 전세 사기는 국토부에서 발급한 공인 중개사, 공인 자격증을 가진 중개사로부터 중개 매물을 받았고요. 임대차 보호법을 받을 수 있는 제도권에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정부가 개입된 사기가 있었습니까? 제도권 안에서 잘못된 법의 허점으로 발생된 피해는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건가요? 정부가 하라는 대로 다한 피해자가 책임이 져야 되는 게 맞는가 싶습니다. 오히려 저는 묻고 싶은 게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은 혈세라고 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익을 위해서 투자를 한 어떻게 보면 민간 건설사죠. 민간 건설사 살리기나 부동산 PF 부실에는 수십조를 쏟아붓는데 이거는 혈세가 아니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건지 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민생의 잣대가 국민이 맞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또 어떤 일각에서는 잘 알아보고 계약하지 그랬냐. 이 말이 제일 상처가 된다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대책이 블로그에도 게시를 해두었던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게 현실이겠죠? 맞습니다. 이제 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날리고 전 재산을 잃어버린 분들이죠. 이런 상황에 처한 저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정말 2번 상처 주고 울게 하는 말이 바로 잘 알아보고 하지 그랬냐. 뭐 위험한 줄 알았던 거 아니냐. 뭐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뭐 대충 알아본 거 아니냐. 네. 이런 2차 가해성 말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조금 보면 2가지신 것 같아요. 이제 친한 지인이고 정말 답답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아니면 정말 뭐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서 좀 멀찍이서 익명을 보장받는 곳에서 뭐 바보같이 그런 걸 왜 당하냐. 잘 모르고 갔으니까 당한 거 아니냐. 약간 조롱조로 말하시는 약간 2가지로 저는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이제 뭐 전자든 후자든 사실 어떤 이유를 말했던 간에 사실 이 말은 정말로 걱정과 안타까움으로 하셨겠지만 저희 피해자들인 상대방한테는 정말 큰 상처거든요. 이미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정말 자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말들은 정말 큰 상처랑 자책감을 안겨주기 때문에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전세 사기는 이게 뭐 어떤 한 명이 잘못한 어떤 단일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고 여러 정부를 걸쳐서 단연간의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이렇게 중첩이 되어온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봐야 되지. 네. 이게 어떤 개인이 잘못 알아보고 잘못했다고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좀 앞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정말 저의 많은 단계들에서 정부가 개입이 되어 있고 모든 분들이 거의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부동산을 방문해서 알아보시고 공인중개사에게 이렇게 돈을 드리고 하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전문가를 고용해서 하는데 어떻게 더 잘 알아보고 할 수 그렇죠. 있겠나요? 네. 정말로 개인의 잘못이 아니고요. 정말 내가 당하기 전에는 절대로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세요. 이게 당할 만한 사람이라서 당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내 집이 아니고 정말 다른 누군가의 집을 빌려서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은 내가 피해자가 아니지만 내일은 나 역시도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개개인이 자책을 해야 하는 어떤 사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 사회적인 문제라고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기꾼 이 가해자에게 비난을 해야지 왜 피해자에게 그 잘못을 묻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그냥 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자, 피해자분들 탓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피해 구제가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 전하고 싶으신 점 있으면 자유롭게 좀 나눠주시죠. 부위원장님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세 사기는 사인 간의 거래만으로는 발생할 수 없는 여러 정부에 걸쳐온 단연간의 부동산 시장에서 만들어진 구제적인 문제인 거지 개개인의 잘못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나 자신을 책망하거나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업을 이유로 막연함을 이유로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피해자분들께서는 주체적으로 본인의 목소리를 내서 당당히 요구하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기본적인 대화와 소통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이 정부 여당은 소기특별법 개정과 피해자들의 안타까움을 제대로 조금 돌아보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정말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리 꼼꼼하게 알아보고 확인해도 작심하고 속이고 이제 피해를 주려고 하면 피해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 법과 제도의 허점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겠죠. 전세 사기 피해를 두고 사회적 재난이다 아니다 한심한 설전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피해자들의 편에 서면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하루빨리 해결책을 찾아야겠고요.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도 서둘러야겠습니다. 자, 피해자분들 모두 힘내시고요. 저희도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이단비 공동위원장, 박희영 공동부위원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